함께 행진합니다. 궁금한 시사 이슈와 뉴스 인물과의 직격 인터뷰. 오늘을 살피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아침을 여는 통쾌한 시사 토크쇼. 여기는 육각수의 출발 경인대행진입니다. 자, 오늘의 시사평론, 시사평론가죠.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여기 시사평론가계에 뭐라고 하려다가 예, 그냥 참았어요. 좋은 말 있으면 넣어주십시오. 아니, 우리 이승기 변호사가 이제 저 가수 이승기 씨하고 이름이 똑같으니까 뭘 좀 수식어를 뭘 좀 넣어볼까 생각하다가 보이는 라디오 때문에 못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뭐 이상한 말씀이십니까? 예. 며칠 후에 한번 수식어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전해 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막 내린 국감 기승전 추입니다. 기승전 추. 어제가 이제 국감 마지막 날이었는데 이번 국감 내내 가장 이슈가 되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감찰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예. 어제 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아주 작심반격을 했는데요. 예. 우선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에 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2018년 10월 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수사 의뢰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를 무혐의 처분했는데요. 이 계좌 조회만 해도 좀 어느 정도 혐의가 드러날 텐데 왜 이걸 무혐의 처분했냐? 그래서 좀 의구심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윤 총장과 당시 수사팀 전원을 이제 감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또한 윤 총장이 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언론사 사주들을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 검사 윤리 광령에 위배될 염려가 있다라고 해서 이에 대해서도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요. 네. 이번 감찰 결과를 보고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해서 윤 총장의 거취 문제까지도 언급을 했습니다. 아주 상당히 센 발언이었죠. 센 발언이네요. 예. 해임 건의안 제출 여부도 이제 검토하겠다. 예. 근데 이제 윤 총장이 이제 지난 22일 대검 국감에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했던 그 발언이 가장 논란이 됐는데 예. 이에 대해서도 이제 추 장관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어요. 예, 일단 추 장관은 윤 총장의 국감 발언에 대해서 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었다라고 했고요. 대단히 죄송스럽고 검찰 지휘감독권자로서 송구스럽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추 장관이 결국 이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가 맞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물론 법무부 장관이 이 직제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의 상급자는 맞습니다. 네. 하지만 검찰총장은 좀 특수한데요. 이 독립적으로 또 중립적으로 또 검찰 조직을 이끄는 수장입니다. 그렇다 보니 법무부 장관이 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지 일반적인 사건 처리 전반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법무부 장관 자체가 이 정무직 공무원, 한마디로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정치인이 수사기관인 검찰에 대해 전반적인 지휘 감독을 행사할 경우 검찰의 독립성이 이제는 정파의 이익에 따라 훼손되기 때문인데요. 네. 따라서 윤 총장이 하급자이긴 하지만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나름의 독립적 권한을 가지고 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추미애 장관의 이 발언은 좀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어쩌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표현보다는 그때그때 다르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추 장관이 지금 여야가 만약에 바뀐 상황이었다면 아마 추 장관 역시도 검찰은 독립성 그리고 중립성이 중요하니까 법무부 장관은 개입을 최소화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예. 라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지난 국감에서 윤 총장이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을 기반으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은 비상식적이다. 이런 발언을 또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옥중 서신을 보면은 이 김 전 회장이 검색에 술 접대를 하고 또 야당 정치인에 대한 로비 사실을 검찰에 제보를 했는데 검찰이 이를 무시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검찰에 불어닥칠 후폭풍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추 장관은 일단 의혹이 나왔는데 그럼 내가 덮냐?
그냥 덮고 넘어가냐라고 반문을 하면서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윤 총장이 연루됐다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 윤 총장이 연루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법하고 필요했다. 그리고 긴박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특히 추 장관이 김 전 회장의 옥중 서신의 내용에 신뢰를 보이면서 이 법무부 감찰을 통해 검찰 술 접대 사실, 구체적으로는 술 접대받은 검사가 이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 라는 이런 사실이 일부 사실로 확인이 됐다면서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그게 결과로 나온다면은 정말 아마 올 하반기 최대 뉴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국감이 이제 어제로 끝이 났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병께서는 이번 국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한마디로 이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표현이 맞는데요. 예. 이번 국감은 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또 라임 옵티머스 사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또 독감 백신, 또 부동산 정책까지 대형 이슈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174석의 거대 야당의 방패를 103석의 야당이 뚫기는 거의 힘들었고요. 오히려 제대로 건들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주요 상임위에서는 이 야당이 요청한 증인 채택이 대거 무산되면서 이제 각 부처 장관을 상대로 공방만 벌이는 한마디로 맥 빠지는 이제는 국감이 이루어졌는데요. 예. 이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정쟁 중단 그리고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명분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증인을 대부분 이제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의 수도권 중진 의원들이 대거 탈락하면서 초선이나 재선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됐는데요. 그렇다 보니 좀 전투력도 좀 떨어지지 않았냐라는 이제는 평가도 있고요. 다만 이번 국감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을 하면은 시작과 끝은 결국 추미애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주인공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예. 자신을 임명해준 정권에 또 여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는 윤 총장의 모습이 좀 이렇게 대중한테는 좀 차기 대권 주자의 이미지로 좀 각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력 대권 주자가 없는 이 보수 야당과 보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해서는 벌써부터 윤 총장의 정계 지출 여부가 계속 뜨거운 이슈가 될 걸로 보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의 대권 이야기 때문에 그냥 여러 프로에서 말들이 많아요. 예. 그나저나 아까 우리 이승기 변호사께서 이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렇게 맛있게 먹고 나오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또. 예. 자, 다음 이슈 가죠. 예, 두 번째 이슈는 상속세 10조 원 삼성그룹 경영권은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이제 별세하면서 벌써부터 이제 상속세 규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상속세가 10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예, 금융감독원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을 보면은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이 지난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 2천억 정도라고 합니다. 이들 지분에 대한 상속세를 계산하면은 50%의 이제는 할증, 대주주 할증 20%를 해서 총 60%로 해서 10조 6천억 원 정도가 이제 상속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주식 시장에서 삼성물산 또 삼성 SDS, 또 삼성생명의 주식이 이제 크게 올랐는데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배당금을 늘린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겠죠. 예, 결국 이 회장 일가가 거액의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 보유 지분의 배당금을 늘려서 이제 현금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이제 파이낸싱 방법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어제 주식시장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 외에도 이 회장 일가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또 매각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네. 이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가 이제는 80.5%로 삼성생명인데요. 그렇죠. 공정거래법에서는 이 대기업 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총 발행 주식의 15%까지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 일가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율이 총 20.9%입니다. 그러니까 15%를 초과하는 5.9%의 지분율은 어차피 의결권이 제한된 상황인 만큼 그래요. 현금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그룹에 대한 이 회장 일가의 지배구조에 좀 변동은 있겠지만 외부 세력에 흔들릴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조 원을 넘는 상속세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가 너무 과도하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예, 일반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는 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결국 회사를 파는 한마디로 회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그렇다 보니까 뭐 진작부터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가다는 비판. 일단 우리나라의 상속세 법정 최고세율이 50%인데 이는 55%인 일본에 이어 세계 2등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식을 상속하게 되면은 20%를 할증하는 최대 주주 할증 과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50%에서 20%가 할증된 70%. 60%가 이제는 상속세가 되는 것입니다. 50에서 20이면 70이죠. 50%에 20%를 50%에 20%요? 예. 30. 예. 아니죠. 50%에서 20이니까 50 곱하기 20%니까 10%입니다. 계속 해주시죠. 예. 네. 결국 상속세율로만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특히 선진국 클럽인 OECD 35개 국가 중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 총 15개국이 상속세를 아예 폐지했고요. 또 상속세 폐지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율은 15%에 불과합니다. 특히 강소 기업의 천국인 이 독일의 경우에는 직계 비속,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기업을 상속하면은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인하해 주고요. 또 가업 상속 공제 혜택도 커서 실제 부담하는 최고세율은 4.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 대해서는 좀 기업을 유지하라는 입장에서 상속세 공제 제도를 좀 확대해서 적용하자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한동식 국장께서 하셔야 될 시간을 다 빼주셨어요. 예. 네, 이제 밖에서 이제 한 국장님이 좀 화가 많이 나셨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자,